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10분 정도 쉴 시간 가졌는데 충분히 쉬셨나요? 네, 다음 시간은 앞에 이 서버리스 개발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저는 그 서버리스 개발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CI/CD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CI/CD에 대해서 발표할 저는 정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개발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쿠버네티스에 많이 올리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CI/CD 환경도 많이 좀 변했던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툴들보다도 컨테이너 기반의 툴들, 컨테이너 기반의 CI/CD 개발 툴들, 또 쿠버네티스를 지원하는 툴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요. 보시는 화면이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를 개발할 때 사용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슬라이드가 영어로 돼 있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용을 너무 글씨를 읽지 마시고요. 그냥 그림만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쿠버네티스를 개발하는 일반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그 파이프라인을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애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하는 환경, 쿠버네티스 또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클라우드런, 클라우드 펑션 같은 그런 환경인 거고요. 왼쪽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개발 툴부터 ID 환경부터 소스 관리하는 뭐 깁 같은 이런 SCM 툴들 그리고 그거를 빌드하고 배포하는 CI/CD 도구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를 올리는 뭐 리파지토리 이런 것들이 있죠. 요게 구글 클라우드 기준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랩핑이 되어 있지만 이 환경이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컨테이너 기반으로 개발하신다면 뭐 심지어 뭐 커맨드 라인으로 도커 명령을 사용해서 kubectl 명령을 사용하시더라도 이 개발하는 과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여기 보시는 이 ID 개발 환경부터 개발 환경에서 저희가 코드를 개발하고 코드 개발할 때 주로 이렇게 하시죠. 코드 개발하면서 물론 SCM에 올리긴 하지만 기세에 올리긴 하지만 기세에 올리고 CI/CD를 돌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도 사실 그렇지만 개발하는 경우에 내 환경에서 먼저 다시 테스트를 많이 해봐요. 그래서 개발 툴에서 소스를 작성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간단한 테스트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만약에 쿠버네티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들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IDE에 대한 얘기 설명하고 중간에 뭐 당연히 소스 리파지토리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개발된 코드를 빌드하고 디플로이하는 CI/CD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개발되는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보관하는 레지스트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정말로 뭐 완벽하게 프로덕션 환경을 제가 다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핵심이 되는 부분들 개발 환경, 빌드, 소스 리파지토리, 그다음에 디플로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개발, 운영, 뭐 스테이지 이런 환경들을 최대한 좀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라이브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앞에 그 정우님이 발표하시는 동안에 라이브 데모를 살짝 좀 바꿨는데요. 처음에 이제 구성을 좀 하면서 제가 데모를 만들면서 환경 리소스를 좀 되게 작게 줬어요. 비용이 나가니까. 네, 그랬더니 디플로이 속도가 좀 너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환경을 이제 큰 걸로 바꿨는데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라이브 데모, 이 데모를 준비하다 보면 그러지만 딱 바꾸고 났더니 뭐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30분 동안 열심히 이제 트러블슈팅 해가지고 다행히 다 잡았고요. 잡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중간중간에 동영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라이브 데모가 안 돌아간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도 이제 라이브 데모가 잘 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실제로 개발 툴, 소스 리파지토리, 빌드, 디플로이
그게 스테이징, 프로덕션 이렇게 다른 장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된 얘기, 주로 개발 툴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 개발로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뭐 컨테이너가 아니어도 지금 보시는 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요 개발 사이클이 물론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컨테이너 기반이다 보니까 특별히 필요한 과정들이 있죠. 도커 빌드처럼 이미지를 만든다던가 이미지를 태깅한다던가 그거를 또 리파지토리에 올린다던가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요. 물론 컨테이너 기반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개발 환경이 편해지고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출물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편해지긴 했어요. 내가 만든 산출물이 큰 한 덩어리가 아니라 정말 각각의 개별적인 세부적인 이미지로 나뉘어져 가지고 레지스트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MSA도 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많은 컨테이너들을 쿠버네티스에 올리고 큰 클러스터에서 관리하고 여러 가지 자원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하지만 개발을 하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컨테이너에 관련된 부분, 과정들, 중간에 스텝들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되게 오래 해보면, 즉 전통적인 방식의 개발을 오래 우리가 해왔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생긴 프랙티스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컨테이너 기반, 쿠버네티스 기반은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어떤 프랙티스를 개발했었을 때 우리가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라이브 댐을 만들면서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편리하게 하는 툴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서두가 계속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있고 개발을 했고 그리고 나면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이 또 붙죠. 이거는 지금 분리해서 했지만 사실은 또 연장되는 파이프라인이잖아요. 원래는 개발 과정과 그 CI/CD가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을 하면서도 분명히 자체적으로 또 테스트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개발자들이 만든 그 소스들을 모아서 디플로이를 전문으로 하는 CI/CD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그 배포 전문가가 하는 작업들은 아마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개별적인 과정들을 다 보실 필요는 없겠죠. 컨테이너를 만드는 과정이 있을 거고 마지막에는 결국 쿠버네티스에 디플로이하는 과정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쿠버네티스 환경도 클러스터가 하나가 아니라 스테이지 환경도 있고 프로덕션 환경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개발 환경도 있고 아마 그럴 거라고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스테이지와 프로덕션과 개발 환경을 스위칭해 가면서 바꿔갈 거냐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하게 되고 어떤 프랙티스가 최선일까 고민들을 할 거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GCP에서는 이렇게 하면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은 CI/CD를 지원하는 툴들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도 오픈소스 기반의 툴들도 있고 사용 제품도 많이 있거든요. CI/CD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글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글 클라우드 툴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각 회사와 여러 가지 팀이라든가 사정에 맞게 최적의 툴, 익숙한 툴을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GCP 기반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최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CI/CD 방식과 툴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이 방식이 괜찮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이 발표가 끝나면 이 영상도 공유할 거지만 제가 라이브 데모에서 테스트했던 코드를
프로젝트를 그대로 묶어가지고 그대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개발 잘 하시니까 코드 딱 받으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구나. 제가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리고 코드를 받으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이제 아마 감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GCP 기반의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의 CI/CD에 대한 감을 한번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네, 빌드, 태깅, 푸시, 그리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 쿠버네티스용 야물 파일을 만들고 디플로이하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시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네, 이런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저도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개발하다 보면 요거를 결국 다 스크립트로 다 만들어 놓더라고요. 한번 딱 돌리면 이제 쭉 돌게. 스크립트 기반의 단점은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익셉션이 발생하면 그럴 때 뭔가 이제 변경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 때 서비스를 다시 만들면 안 되는데 변경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스크립트화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작업들이 생각처럼 스크립트만 가지고는 잘 돌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스캐폴드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스캐폴드는 지금 제가 앞서 봤던 이런 과정들 또는 이런 과정들, 이런 전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그런 도구예요. 오픈소스 기반으로. 그래서 스크립트랑 그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시스템 외에 구축할 때 한동안 그 데브옵스기 나오면서 IAC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죠.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스캐폴드를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은 아, 쿠버네티스랑 컨테이너의 IAC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IAC를 하는 경우에 시스템 관리가 어땠어요? 내가 어떤 컨피그들을 만들어 놓고서 어플라이만 누르면 이쪽에 있는 환경을 항상 컨시스턴트하게 유지하죠. 뭔가 바뀐 게 있다면 그 부분만 바뀌고 새로 적용할 게 있다면 새로 적용할 것만 적용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생각하지 않아도 결국 내가 원하는 투비의 모습은 뭘까? 이것만 고민하면 됐거든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같은 경우에 테라폼 같은 그런 도구가 근데 스캐폴드가 이제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에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앞서 보셨던 이런 빌드, 태그, 푸시 등등을 절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선언적으로 나는 어떻게 빌드할 거고 어떻게 태깅을 할 거고 이걸 정해 놓으면 모든 과정을 얘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스 코드가 변하면 소스 코드 변한 거를 캐치해가지고 자동으로 빌드로 돌려줘요. 상당히 편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도구가 스캐폴드고, 그러니까 왜 스캐폴드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결국에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CI/CD 도구와 개발 도구가 스캐폴드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이 또 컨트리뷰션한 프로젝트이고 하기 때문에 스캐폴드 기반으로 이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근데 제가 라이브 데모를 만들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스캐폴드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제가 앞에 스크립트로 개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보진 않았었고 하지만 스캐폴드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기본적인 CI/CD는 어렵지 않더라. 다만 스캐폴드를 잘 하신다면 훨씬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캐폴드를 모른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데모 준비하면서 스캐폴드를 먼저 공부를 막 할까 막 하다가 조금 보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스캐폴드 이런 거 하는 거구나. 그리고 스캐폴드 야물 파일이 생겨요. 보시고서 아 이런 거구나 정도 보시고서 하시다가 진짜로 할 게 많으면 그때 스캐폴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그 스캐폴드를 랩핑을 해가지고 개발 툴과 CI/CD 도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자동화를 해줍니다. 상당히 많은 과정이죠. 콜렉트 와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변한 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거를 가져오는 기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드, 배포, 테스트, 태깅, 푸시 등등을 다 자동화할 수 있고 마치 IAC처럼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테라폼처럼 쿠버네티스 환경을 소스 코드부터 이 배포 환경까지 컨시스턴트하게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가능하고요. 네. 클리너. 이것도 중요하죠. 배포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뭔가 서비스 배포하고 뭐 배포했는데 개발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바뀌어요. 뭐 이름도 바뀌고 뭐도 바뀌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안 지웠다. 그럼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스캐폴드가 다 깔끔하게 지워주는 그런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스캐폴드 얘기를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스캐폴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파일의 변경, 그러니까 디플로이먼트라던가 아니면 소스 코드의 변경 내용을 감지해가지고 변경이 있으면 앞서 말했던 빌드, 테스트, 푸시, 뭐 태깅 등등의 작업을 이렇게 수행하는 이유고요. 빌드를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 메이븐 같은, 그래드 같은 툴들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빌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캐폴드 오픈소스 자체가 저희가 컨트리뷰션을 한 거다 보니까 그렇게 클라우드 빌드 같은 저희의 CI/CD 도구에 대한 지원까지도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빌드 방법으로 빌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미지 만들어서 태깅하고 올리는 그런 과정들을 자동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게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이제 야물 파일이 보는데요. 야물 파일을 자세히 보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뒤에 동영상으로 데모가 나옵니다. 예, 거기서 한번 자 보시죠. 자, 지금 이제 쿠버네티스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고 파일이네요. 고로 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하는데 스캐폴드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 화면이 왼쪽에 한 단 있는 게 스캐폴드가 지금 왓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왓칭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만약에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죠. 네, 동영상이 중간부터 플레이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네, 다시 한번 네, 스캐폴드는 이렇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가서 찾으실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 오픈소스 기반의 커맨드 라인 툴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소스 변경을 피치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되게 훌륭하고 하니까 네, 만약에 뭐 GCP 기반이 아니더라도 스캐폴드 한번 테스트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코드가 있고요. 메인 고 파일, 고로 된 파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덕커 파일을 만들었죠. 그리고 네, 스캐폴드 양은 파일이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빌드를 어떻게 하고 배포를 어떻게 할 거다, 배포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쿠버네티스의 YAML 파일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쿠버네티스 YAML 파일이 갖고 있겠지만 스캐폴드가 들어가면 스캐폴드 YAML 파일이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고 네, 이렇게 스캐폴드를 띄웠어요. 얘가 왓치 모드로 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스가 뭐가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다 캐치해가지고 다시 빌드와 배포를 해요. 네, 파드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 파일에 뭔가 소스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올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이제 스캐폴드가 도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물론 이제 상당히 빠르게 지금 돌린 거예요. 원래는 뭐 컨테이너 그 빌드하고는 좀 오래 걸리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스캐폴드 개발 환경을 조금 이제 비주얼하게 보자면 이렇게 요 스캐폴드의 요 도구가 항상 소스의 변경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다가 변경이 있으면 빌드를 하는데 만약에 그 빌드 이미지가 레지스트리에 있으면 그대로 없으면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서 쿠버네티스의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들 YAML 파일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걸 이용해서 디플로이하고 그 디플로이된 내용이 원하는 2B의 모델과 맞는지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면 변경, 차이가 없다면 그대로 두는 전형적인 IAC, 인프라스트럭처 애더 폴드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스캐폴드고요. 그래서 어쨌든 스캐폴드가 이제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픈소스로 그냥 그렇게 쓰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스캐폴드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스캐폴드를 조금 더 사용하기 좋게 개발 툴과 CI/CD에 랩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개발 툴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스캐폴드 기반의 컨테이너 개발을 좀 편하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온 지가 한
2년, 1년,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클라우드 코드라고 하고요. 클라우드 코드라고 하고 플러긴이에요. 플러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비주얼 소스 코드나 또는 인텔리제이의 플러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치 과정을 특별히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비주얼 소스 코드 설치하고 인텔리제이를 설치한 다음에 플러긴 검색하시면 돼요. 그냥 나와요. 거기서 인스톨만 누르면 끝나요. 설치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뭐 가이드까지도 필요 없고 예,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비주얼 소스 코드용, 그 다음에 인텔리제이용 플러긴이 있고요.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스캐폴드 기반으로 이런 빌드라든가 배포들을 돕게 되는데 스캐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맨드 기반으로 돌고 있잖아요. 커맨드 기반으로, CLI 기반으로. 그게 IDE를 통해서 비주얼라이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개발할 때 IDE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텍스 뭐 체크라던가 또는 이제 런 실행, 뭐 모니터링 등등 때문에 아이디를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UI를 통해서 스캐폴드 기반으로 제공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개발 툴 가지고 이제 쿠버네티스를 개발하다 보면 또는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의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아니 ID를 가지고서 와스를 개발할 때, 톰캣이나 이런 걸 개발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개발 툴에서 만든 코드를 디플로이를 톰캣 같은 와스로 바로 개발 툴에서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연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연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연동 되게 많이 만들었죠. 쿠버네티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개발은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요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에서 개발하는데 쿠버네티스는 보통 서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을 내가 개발 툴에서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볼 수 없을까? 디플로이도 좀 연결해서 하고 모니터링도 연결해서 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걸 제공한다는 거죠. 클라우드 코드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글 클라우드에 만든 쿠버네티스를 거의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네, 클라우드 SDK나 로컬에 설치되어 있으면 거의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특별히 뭐 작업도 필요하지 않고요. 딱 그 연결 버튼만 딱 누르면 화면에 딱 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쿠버네티스가 있는데 연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렇게 해서 쉽게 연결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로컬에서 개발하는 경우에 간혹 이제 서버에 있는 쿠버네티스 대신에 미니큐브 같은 걸 사용하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예, 미니큐브 환경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자들은 항상 개발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로컬에서 뭔가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다음에 CI/CD에 올리고 싶거든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CI/CD에 올려서 테스트하라고 하지만 CI/CD에서 전체를 빌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가 바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미니큐브라든가 아니면 구글 GK를 ID에서 연결해서 바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하게 하고 여기 저는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컨텍스트 스위칭. 컨텍스트 스위칭. 개발하다 보면 개발 툴 보다가 SSH 화면 보다가 콘솔 보다가 모범 보다가 등등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제가 이따가 라이브 데모 할 때는 또 여러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화면 하나에서 모든 걸 다 보여드리다 보니까 여러 화면들을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개발만 순수하게 한다면 그리고 클라우드 코드를 사용했다면 이런 컨텍스트 스위칭, 화면 전환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IDE 안에 쉘 화면도 있죠. 쿠버네티스도 볼 수 있죠. 개발도 할 수 있죠. 거기서 디플로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 스위칭이 줄어든다. 컨텍스트 스위칭이 사실은 개발 시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네, 그 부분을 저는 가장 이제 높게 보고요. 네. 지금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데모인데요. 이것도 아마 좀 중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고, 네. 요거는 지금 이제 개발이 끝났었을 때, 개발이 끝났어. 그 로컬에서 바로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화면이에요, 저게. 이따가 다시 한번 라이브 데모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네. 클라우드 코드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캐폴드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불러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얘가 스캐폴드 야물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스캐폴드 프로젝트야 라고 해서 이렇게 떠요. 클라우드 코드 환경이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로컬에서 좀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로컬로 빌드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이따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연결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또 보게 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네네. 여기 지금 이제 쿠버네티스 연결을 해놓은 상태네요.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로 좀 디플로이를 하고 있고요. 디플로이가 끝나면 제가 서버 썼을 때 어떤 기능이 제일 좋았냐면 서버에 있는 쿠버네티스를 제공하면 바로 이 화면인데 서버에 있는 쿠버네티스를에다가 내가 파드나 서비스를 올리면 거기에 접속을 어떻게 할까 항상 고민이 돼요. 그죠? 그리고 로컬에서 개발하는 경우도 그래서 이 그 스캐폴드 기반으로 클라우드 코드로 개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프락시를 만들어줘요. 링크만 누르면 브라우저를 바로 띄울 수 있게 저런 식으로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최대한 컨텍스트 스위칭 없게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 네, 라이브 데모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데모에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기능들 야물 파일들 만들고 뭐 하다 보면 문법 되게 복잡하잖아요. 저도 다 못 외우거든요. 어떻게 해요? 항상 샘플들을 다 저장해 놓죠. 샘플들을 가져다가 바꾸죠. 네, 그런 기능을 아예 제공해줘요. 이렇게 스냅 기능이 있어가지고 템플릿처럼 어떤 템플릿을 고르면 쫙 만들어주고요.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바꾸면 돼요. 네, 그래서 질문 중간에 주셨는데 바로 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프락시 환경 통해서 가능하게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그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 서버에 있더라도 프락싱이 가능하잖아요. kubectl 커맨드에서 그런 식으로 해줘요. 좋죠. 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템플릿 기능을 통해서 컨피그를 만드는 기능을 제공해준다. 네. 사실은 저도 써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컨피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도 아직은 이제 좀 올드 스타일에서 샘플러 만들어내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꼭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그런 기능이에요. 네, 야물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 그 야물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기능. 왜냐하면 야물 파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빌드하다가 일어나면 정말 짜증나잖아요. 네, 빌드하고 데퍼링도 오래 걸리는데 마지막에 일어나면 정말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고요. 뭐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로컬 디벨롭먼트라는 얘기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서버 환경도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고 미니큐브 같은 걸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데모는 이따가 다 모아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클라우드 코드 요 ID 데모하고 CI/CD 데모가 별개로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개발이라는 게 개발하고 나서 CI/CD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걸 CI/CD를 옮길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프랙티스도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네, 방금 그 채팅방에 공지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세션 들으시고 설문조사를 반드시 해주셔야 기념품과 그리고 퀴즈를 맞췄었을 때 상품이 나가니까 잊지 마시고 지금 작성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세션 중이니까 지금은 작성하지 마시고요. 네, 끝나고 나서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개발 툴에 대한 자랑은 이제 끝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CI/CD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글에서 제공하는 CI/CD, GCP라고 해서 반드시 구글에서 제공하는 CI/CD를 써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개발을 좋아하고 저도 그런 환경들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다른 툴도 많이 써보기 때문에 CI/CD라고 하는 거는 각 회사, 팀, 개발 환경, 개발자들의 어떤 경험에 따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CI/CD 툴이 있다면 물론 사용하셔도 당연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면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일단 GCP를 쓰면은 GCP 기반의 툴을 그냥 관리에 오버헤드 없이 매니지드 형태로 사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설명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CI/CD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CI/CD 관련된 또는 DevOps 관련된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오늘 보여드리면 클라우드 빌드, 그러니까 제네시스 같은 빌드 도구예요. 네. 컴파일하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만들고 태깅하고 푸시하고 하는 그런 도구고요. 클라우드 디플로이는 상대적으로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제 클라우드 빌드로 이미지까지 만들고 디플로이는 뭐 다른 툴을 쓰거나 쿠브시티엘 같은 걸로 이제 하라고 했다면 디플로이, 클라우드 디플로이 툴이 CD 툴이 나왔어요. 나온 지도 이것도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캐폴드 기반으로 배포 환경을 컨시스턴트하게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아까 스캐폴드가 그랬잖아요. 변경이 생기면 캐치해가지고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변경이 없으면 그대로 두거나 혹은 누군가 건드려놨으면 다시 바꾸거나 그런 것들을 IAC처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클라우드 디플로이가 클라우드 빌드에서 끝난 이미지를 배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또 중요한 거. 배포 환경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개발 환경, 스테이지 환경, 프로덕션 환경, 또는 그 가운데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디플로이는 그런 여러 개의 배포 환경들을 관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테이지에 배포하고 나서 뭐 프로덕션으로 갈 때는 매뉴얼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혹은 매뉴얼한 어프루벌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CD 툴이 제공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디플로이는 거기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티팩트 레지스트리는 예전에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의 확장판인데 컨테이너 이미지를 관리하는 레지스트리예요. 네, 쉽게 생각하면 도커 허브 같은 그런 툴이고요. 다만 이제 GCP 내에서 동작하는 레지스트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소스 리파지토리는 Git 기반의 SCM 도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GitHub이나 빅버킷을 사용하신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역시 GCP 기반의 메인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클라우드 소스 리파지토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지만 Git 그 SCM 자체가 그 기술 자체가 그 미러링 기능이 있잖아요. 그 해싱 테이블 기능에서 그래서 그 미러링을 통해서 Git이나 GitHub이나 빅버킷에 있는 소스들을 저희 쪽 리파지토리로 미러링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 빌드란 CI 툴이에요. 네, 빌드 툴이에요. 빌드 툴. 네, 빌드를 할 수 있는 도구고요. 다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은 뭐 당연히 매니지드 서비스겠죠. 예, 저희가 이제 뭐 직접 설치해야 되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콘솔에 들어와서 사용하시면 되는 도구예요. 그런데 특징이 서버리스 기반의 빌드 서비스예요. 서버리스. 빌드 서버가 없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개발 많이 할 때 젠키스를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많이 썼어요. 젠키스. 그러면 젠키스 서버를 하나 잘 만들어 놓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설치하고 해가지고 빌드 환경을 잘 만들어요. 근데 빌드 서버가 나갔어요. 실수로 뭔가 지워졌어요. 다시 빌드 서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빌드가 안 돌죠. 왜냐? 제가 그동안 설치해놨던 20개의 라이브러리 중에서 19개만 설치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죠. 빌드 서버가 사실은 이제 빌드 서버라는 게 어떤 환경에서도 빌드가 돼야겠는데 문제는 이제 빌드 서버라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서버를 유지하고 거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환경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스노우플레이크 형태가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개발 방법론 중에서 그런 형태가 돼가는 거죠. 그런데 서버리스 방식에 특히나 컨테이너 방식 또는 이제 스테이트리스 방식의 이 클라우드 빌드는 모든 빌드 환경과 빌드 도구가 컨테이너 이미지예요. 그래서 빌드 환경이 처음부터 깨끗하게 다시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빌드를 한번 했는데 두 번째 빌드 한다. 역시
빌드 도커 파일이라던가 또는 그 빌드 야물 파일이 정의된 그 환경 그대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죠? 우리 컨테이너 개발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하죠.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어떤 게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깨끗하게 새로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빌드는 말하자면 컨테이너 기반으로 만들어진 CI 도구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버리스인 거고, 서버가 별도로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이따가 뭐 서버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거랑 다른 개념의 서버예요. 서버가 없어요. 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깨끗하게 새로 만들어지는 스테이트리스 방식으로 동작하는 CI 도구다. 그래서 오래된 젠킨스처럼 뭔가 내가 빼먹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빌드가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빌드는 이렇게 이제 소스를 가지고서 뭐 런을 돌려도 되고 또는 이제 오토 트리거를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밋이 되면 자동으로 트리거를 통해서 빌드를 작업을 누를 수 있고, 요게 이 얘기예요. 이 빌드 자체가 하나의 컨테이너 이미지야, 다 저게. 그래서 다 깨끗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빌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한 여러 가지 빌드 도구들을 제공하겠죠. 젠킨스를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의 플러긴들과 여러 가지의 빌드 툴들이 있잖아요. 메이븐 빌드 툴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빌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더커, 여기 있는 뭐 딥, 메이븐, 이 명령들이 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컨테이너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없다면 네,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서 빌드 도구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커뮤니티 컨트리뷰트 빌더스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티에서 만든 빌더들도 있고 이렇게 동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젠킨스 같은 UI 툴을 쓰다가 처음에 클라우드 빌드 쓸 때는 좀 낯설긴 해요. 왜냐하면 젠킨스는 UI에서 했는데 클라우드 빌드는 UI 기반으로 이 구성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개발하면 뭘로 컨피그를 하죠? YAML 쓰잖아요. 얘도 YAML 파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낯설어요. 그런데 클라우드 빌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설정은 YAML로 하게 돼 있고요. 그게 끝나서 빌드하는 과정을 UI에서 보여줘요. 설정은 YAML로, 빌드 과정은 UI에서.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빌드 환경을 만드는 게 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UI를 써야 되는 경우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빌드를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UI에서 클릭하는 게 더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YAML에다 그냥 텍스트 파일에다 한 번에 쫙 만들고 그거를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만 빌드할 때 그 과정을 UI로 보면서 어디서 에러가 났는가 또는 어떤 과정에서 에러가 났는가 로그 파일을 본다던가 그런 것들을 보는 방식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드 트리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소스 리파지토리나 딥 기반의 도구들, 깃허브라던가 빅버킷이라던가 이런 그 딥 기반 SCM에 만약에 커밋이 일어나면, 푸시가 일어나면 그걸 자동으로 캡처해가지고 오토매틱하게 돌아가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이제 스케줄러로 돌아가는 방식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뭐 메시지를 보내주는 방식 등등 여러 가지 또는 웹훅 방식을 동작하는 오토 트리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오토 트리거 기능이 기존에 있었던 것만큼 딱 훌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좀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복잡한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이 펍섭 기반의 트리거나 웹훅 기반의 트리거를 사용하시면 굳이 복잡한 게 필요하시다면 어느 정도 개발하거나 약간의 스크립트를 넣어가지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 클라우드 빌드 도구에서 뭐 텍스트 내용이 좀 많은데 읽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클라우드 빌드에서 어떤 이제 SCM을 제공하는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저희 쪽의 SCM인 클라우드 소스 리포지토리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깃허브 엔터프라이즈, 빅버킷 등등의 깃 기반의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깃 기반의 그 도구들은
거의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트리거 기능들도 뭐 일부 되는 것, 좀 안 되는 것도 좀 있긴 한데, 예, 거의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지원 되고. 그리고 이런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러링 기능. 깃은 원래 커밋 될 때마다 모든 게 다 이 히스토리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 이력을 바꿔오면 이제 미러링이 쉽잖아요. 깃은. 그래서 그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빅버킷에 들어있는 소스를 클라우드 소스 리파지토리로 미러링을 해가지고 한다던가,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UI 화면 이거예요. 예. 빌드는 YAML 파일로 텍스트로 만들지만 빌드가 일어나는 환경은 이렇게 UI를 볼 수 있고 로그를 볼 수 있고 로그를 볼 수 있는 게 사실 너무 좋죠. 네. 예. 하다가 빌드라는 자막이 보통 뭐 1, 2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좀만 커지면 이게 뭐 10분, 20분 가게 되면 답답하잖아요. 그때 이제 로고 켜놓고 특히나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편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에러를 확인할 때. 그리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빌드는 서버리스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서버리스 방식이고 스테이트리스 방식이긴 한데 그런 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빌드가 엄청나게 큰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엄청나게 큰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전체를 다 빌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서버가 좀 커야죠. 빌드 서버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쉐어드 풀이 아니라 프라이빗 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버리스 방식이고 저희가 환경을 제공해 주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드 환경이 좀 특수하고 좀 많은 이제 용량이 필요하고 리소스가 필요하고 또는 보안적인 이유로 네, 그런 프라이빗한 풀을 사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 프라이빗 풀 기능을 제공하니까 이걸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프라이빗 풀을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통해서 또 확장하고 줄이고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클라우드 빌드에 대한 얘기, CI 도구, 컨테이너, 스테이트리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빌드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클라우드 코드, 개발 툴,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빌드, CI 도구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이제 설명드릴 클라우드 디플로이, CD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D 도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역시 매니지드 서비스고요. 예, 매니지드 서비스고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빌드랑 상당히 유사하게 YAML 파일로 다 컨피그를 하게 되고요. 그 YAML 파일을 서밋을 하면 클라우드로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UI가 보이는 거예요. UI에서 스테이징에 지금 배포가 됐네, 프로덕션에 배포가 됐네, 스테이징에 있는 걸 프로덕션으로 프로모션 할까? 이런 것들은 UI에서 제가 돼요. 네. 그래서 텍스트 방식의 컨피그, 그다음에 UI 방식의 관리 모니터링이 되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캐폴드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캐폴드 기반이라고. 네. 그래서 스캐폴드의 장점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롤아웃 롤백이 돼요. 예, 롤아웃 롤백. 그러니까 배포하다 보면 이제 내가 이제 배포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뭐 카나리 배포든 뭐 블루그린 배포든 배포를 하고 나는데 문제가 생기면 롤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었을 때 이 그 롤아웃 했던 디플로이 했던 버전들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버전 4에 문제가 있다, 그럼 버전 3로 롤백하는 게 가능해요. 그거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쿠버네티스 기반의 그 CD 도구로 되게 유명했던 툴, 되게 기억이 안 나네. 네, 되게 이제 아주 되게 거대했던 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거든요. 환경을 만들었다가 문제가 되면 다시 롤백을 하고 하는 기능들이 되게 장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도구가 조금 이제 너무 커서 네,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가지고 많이 사용이 안 됐던 툴인데요. 이따가 한번 데모하면서 시간 날 때 제가 찾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네, 저희 클라우드 디플로이에서는 디플로이, 롤아웃을 하는 기능과 함께 롤백하는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스테이징에서 뭐 프로덕션 할 때 승인을 반드시 거쳐라 라고 하는 이제 매뉴얼 승인 기능도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빌드 과정은 이제 뭐 타이틀리 인티그레이션 위드 클라우드 로깅과 어딘 로깅은 무슨 말인가 하면 클라우드 빌드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 디플로이도 마찬가지인데 빌드나 디플로이 과정에 생기는 에러라던가 로그가 다 UI에서 보인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보인다라는 의미죠. 네, 이따가 한번 라이브 데모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편리해요. 그러니까 로그를 이제 빌드 로그라는 거 보통 그러니까 백엔드로 보통 데모로 들기 때문에 빌드 로그를 이제 확인하는 것도 이제 일인데 콘솔에서 바로 볼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요게 이제 UI예요. 이런 식으로 요 밑에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디플로이를 요청한 이력이고요. 릴리즈예요. 그 요청한 내용들.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 상단에 보이는 게 타겟 환경이에요. 배포 환경. 즉 가운데가 스테이징, 프로덕션. 예, 요 두 개가 이제 뭐 많이 중요하겠죠. 많이 사용하겠죠. 근데 간혹 테스트 환경 또는 디벨롭먼트 환경 쓰는 경우도 있죠. 예, 저도 데모를 요 두 개만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개발 환경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경들을 만든 다음에 클라우드 디플로이에서 저 세 개 환경을 먼저 디파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테스트, 스테이징, 프로덕션. 그러면 이번에 디플로이 하는 거는 어디다 디플로이 할 거야? 라는 걸 정하게 돼 있고요. 올라가면 여기서 이 티어링이 돼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테이징으로, 여기서 또 프로모션 누르면 프로덕션으로. 근데 매뉴얼 어프로벌을 반드시 받아 라고 하게 되면 어프로벌을 받고 올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UI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각 개별적인 요 릴리즈, 디플로이 과정에 이걸 눌러보시면 로고가 다 나와요. 그 로고를 통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등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제 디플로이라던가 그러니까 빌드 디플로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제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하고 또 서버리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에 오버헤드가 없다. 네, 뭐 서버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냥 YAML 파일만 만들어서 올리면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UI를 제공한다던가 또는 뭐 매뉴얼 어프로발, 롤백 같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CD 도구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핵심이 되는 기능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발이 되면 CI/CD 오셔서 배포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죠.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많은 기반 도구가 스캐폴드 기반으로, 이 세 가지 과정이 스캐폴드 기반으로 엮여져 있고요. 저희는 클라우드 코드, 클라우드 빌드, 클라우드 디플로이를 제공하게 돼 있고, 이 오른쪽에 타겟 환경은 GKE가 됐던, 아니면 멘토스가 됐던, 또는 앞에 세션에서 나왔던 클라우드 런이 됐던, 배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건 아키텍처인데,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디플로이를 트리거링 할 수 있는 툴들, 이제 뭐 UI에서 할 수도 있고, 커맨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회사 내에 이제 여러 가지 빌드 환경이라던가, 이게 있다면, 다른 도구랑 연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API라던가, 또는 CLI를 연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다 젠킨스 기반으로 다 하고 있어. 김넷 기반으로 다 하고 있어. 근데 GCP에 올라가는 것만 클라우드 디플로이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API나 CLI로 커맨드 라인으로 연결해서 써라 라고 하는 의미고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 디플로이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 이미지를 빌드에서 올리고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빌드를 서브 컴포넌트로 불러서 사용하게 돼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스캐폴드 기반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클라우드 디플로이의 그 YAML 파일이 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포를 하는데 순서가 있겠죠. 어떤 작업을 통해서 해라. 근데 옆에 보면 타겟 환경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왜 테스트, 스테이지, 프로덕션 등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타겟은 뭐 쿠버네티스 1번 서버, 프로덕션은 쿠버네티스 2번 서버, 3번은 뭐
뭐 극단적으로 미니큐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을 타겟을 설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게 배포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네, 하게 되고요. 네,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과정을 설명한 건데요. 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이제 데모 시간이 됐는데요. 그 전에 퀴즈를 좀 먼저 내고 데모를 할까요? 네, 퀴즈를 먼저 네, 세 개를 낼까 합니다. 제가 유독 그 발표하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했던 말에 이제 퀴즈의 정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 또는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와, 네, 비주얼 소스 코드 또 인텔리제이, 일단 읽을게요. 네, 그래서 개발 디플로이 등을 자동화해주는 플러그인의 이름은 뭘까요? 이거 보고 있나요? 네, 네, 네. 네, 좀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네, 클라우드 코드. 네, 맞죠. 네. 아, 먼저 앞에 답변 주신 분, 스캐폴드. 딱 좋았는데. 네, 클라우드 코드 플러그인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네, 구글 클라우드에서 CI/CD 도구 중에서 컨테이너, 스테이트리스 방식으로 개발하는 CI 도구. 네, CI 도구. 제가 강조를 몇 번 했어요. 네. 그래서 앞에, 네, 답변 두 분 주셨네요. 클라우드 빌드가 맞습니다. 세 번째는 뭐 예측이 되겠는데요. 네, CI/CD 도구 중에서 네, 스캐폴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CD 도구는 무엇일까요? 네, 클라우드 디플로이.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 순서를 좀 바꿔놨어야 돼. 네, 어쨌든 네, 뭐 사실 뭐 좀 가능하면 좀 많이 맞출 수 있게 네,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자, 그러면 문제에 이제 라이브 데모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쿠버네티스를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글자가 작아서 좀 안 보이긴 하실 수 있는데, 네, 뭐,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쿠버네티스 3개 만들어 놨다는 얘기고요. 하나는 디벨롭먼트. 그거는 개발 툴에서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덕션하고 스테이징. 이 2개를 CI/CD에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3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툴을 하나씩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클라우드 빌드, CI 도구죠. 눌러보면, 이렇게 UI로 로그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 네, 어떻게 빌드가 됐는지, 빌드 결과물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디플로이 로고. 네, 클라우드 디플로이. 여기가 내가 배포하는, 배포판인 거예요, 사실은. 배포판. 여기서는 이제 용어로 릴리즈라고 사용하는데요. 배포판인 거죠. 내가 배포하고 싶은 배포판이 지금 5개를 제가 테스트를 했던 거고요. 그게 현재 스테이지 환경에 5번째 배포판, 최종 배포판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고요. 제가 라이브 데모 준비하느라고 테스트를 얼마나 했겠어요? 많이 했겠죠. 네, 5개가 올라가 있는 거고요. 아직, 네, 프로덕션에도 5번이 올라가 있네요. 좀 잘 안 보이시겠네요. 좀 작아서. 네, 5번이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현재는 같이 올라가 있다. 결국 개발 툴하고 스테이징하고 프로덕션이 모두 다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데모를 어떻게 할까요? 네, 개발 코드, 개발 툴에 가가지고 소스를 살짝 바꾸겠죠. 네, 헬로 월드를 뭐, 네, 좀 바꾸겠죠. 그거를 이제 개발 툴에서 한번 보고, 스테이징으로 한번 올려보고, 프로덕션 올려보고,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을 드리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키텍트 레지스트리,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소스 리파지토리, Git 서버예요. Git 서버. 네, Git 서버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테스트를 개발 툴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Git으로 올렸고요. CI/CD가 돌아가는 리눅스 서버도 다 Git에서 그걸 내려받아가지고 CI/CD를 동작하게.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아예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냥 인텔리제이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서 개발도 하고 그 Git 소스를 그대로 올리면 CI/CD에서 그걸 그대로 내려받아가지고 그 안에 클라우드 빌드라던가 디플로이를 돌리게. 무슨 말인가면 개발 툴에서는 클라우드 디플로이나 빌드가 필요 없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편의상 네, 그걸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관리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코드 개발 툴 인텔리제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일반적인 개발 툴하고 저는 사실 인텔리제이를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비주얼 소스 코드나 뭐 좀 옛날 세대로 가지고 이클립스를 많이 썼는데요. 네, 인텔리제이 이번에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텔리제이로 한번 이제 클라우드 코드를 심어가지고 했고요. 뭐 플러긴 아까 말씀드렸는데 플러긴 뭐 이렇게 가서
누르고, 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냥.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인스톨 누르면 끝나요. 네,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안 나오죠. 네, 인스톨 누르면 돼요. 끝나요. 그래서 설치 과정을 제가 안내드릴 필요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쿠버네티스 환경이 보여요. 이게 개발 서버의 쿠버네티스 환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파드가 있고, 어떤 디플로이가 있고,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등등이 다 보여요. 네.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개발 툴에서 저기 서버에 있는 환경하고 연결이 돼서 그게 다 실시간으로 공개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만약에 디플로이를 누르면 디플로이 되는 코드가, 이 코드가 일로 올라가는 게 보여요. 예,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스캐폴드 야물 파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디플로이를 요 쿠버네티스 야물 파일을 이용해서 하겠다. 빌드는 클라우드 빌드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소스는 아주 간단한, 네, 아주 간단한 이제 웹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빌드랑 클라우드 디플로이 아무래도 이따가 볼게요. CI/CD 들어갈 때. 네, 지금은 일단 여기서 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도 사실 간단해요. 되게. 클라우드 뉴 프로젝트에서 클라우드 코드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의 프로필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코드로 쿠버네티스 기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떠요. 템플릿들이. 여기서 넥스트 누르고 만드시면 이거 그냥 만들어져요.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CI/CD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CI/CD에 필요한 야물 파일들을 다 프로젝트를 묶어서 나중에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네, 디플로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쿠버네티스 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물론 설정은 이미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디트 컨피그레이션을 가보시면 네, 요게 개발용 이거 리파지토리네요. 네. 요게 개발용 쿠버네티스 환경이에요. 여러분도 쿠버시티를 사용하시면 로컬에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환경이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서 골라오는 거예요, 얘가. 현재 어떤 거를 사용할 건지. 그래서 나는 커런트 컨텍스트를 사용하겠다라고 한 거고, 바꾸고 싶다면, 네, 여기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뭘 쓸래? 그거를 이제 여기서 지정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구글 클라우드를 조금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 클라우드 CLI, SDK 설치한 다음에 로그인하시잖아요. 그 로그인만 되어 있으면 프로젝트를 다 불러와요. 자동으로 얘가. 저한테 있는 프로젝트를 다 불러와요. 얘가. 다 불러오고 그 중에서 레지스트리는 뭐뭐 있지? 이걸 불러와요. 자동으로. 네, 되게 편해요. 네, 그래서 골라서 나는 그러면 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를 사용해야지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다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쿠버네티스도 어디 부를지도 결정이 됐고요. 그럼 런만 이제 눌러볼게요. 네. 아까도 제가 왜 라이브 데모 준비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걸 좀 빠르게 하려고 바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빌드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잠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동안에 질문이 있으면 주세요. 네, 그 사이에. 네. 물론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네, 질문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옛날에 그 쿠버네티스에서 CI/CD 도구로, CD 도구로 특히 많이 얘기했던 툴 이름이 기억났어요. 스피네이커. 네, 스피네이커가 되게 한때는 유명했었죠. 근데 이제 써보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것도 롤아웃, 롤백, 어프루발 등등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복잡해가지고 좀 쓰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필요한 기능들만 클라우드 디플로이 모아놓은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떴고요.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거는 서버에 있는 쿠버네티스인데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쿠버네티스인데 로컬에 이렇게 프락시를 만들어줘요. 이걸 누르면 아마도 네, 브라우저가 뜨겠죠. 브라우저가 네, 여기 브라우저가 있네요. 여기로 뜨겠죠. 누르면 네, 이렇게 it's running 네, 이렇게 떴어요. 이따가 이제 요 메시지를 좀 바꿔볼 거예요. 네, 바꿔서 어떻게 뜨나 볼 거고요. 그래서 개발 현장에서 바로 이제 디플로이를 해봤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잠시
그 CD 환경, CI/CD 환경에 이미 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스테이징하고 프로덕션에도. 그래서 스테이징하고 프로덕션에도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다는 걸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징 환경으로 바꾸고요. 스테이징 환경의 익스터널 IP는 네, 요거라고 합니다. 네, 스테이징 환경의 익스터널 IP. 네.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같은 메시지가 뜨겠죠. 당연히. 네. 네, 같은 메시지 뜨죠. 네. 사실 데모할 때 보면 참 이걸 되게 기뻐해야 될까라는 생각 가끔 들어요. 네, 하지만 우리 저희는 이제 기쁘죠. 네, 개발 툴에서 있던 거랑 CI/CD로 올라간 스테이징 환경의 어플리케이션이 똑같은 내용이 올라가 있고 네, 프로덕션도 같은 게 올라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프로덕션에도 같은 게 올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프로덕션으로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고요. 거기에 익스터널 IP는 요거래요. 네, 요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보시면 벌써 CI/CD 환경은 서버 쪽의 환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IP를 제가 매뉴얼하게 구해오잖아요. 근데 개발 툴은 어땠어요? 프락시를 자주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게 편한 거죠, 확실히. 어쨌든 프로덕션 환경도 이렇게 예,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 그럼 이걸 기억했다가 있다가 이제 개발 환경부터 차례대로 한번 소스를 바꿔볼게요. 개발 환경에 요걸 없애고 그냥 느낌표 하나로 바꿔볼게요. 저장을 하고요. 끝났어요. 네. 그리고 리디플로이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쿠버네티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돌고 있어요. 예, 파드는 아직 돌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리디플로이 눌러도 돌고 있어요. 스캐폴드로 비교하는 거죠. 변경된 거랑 서버에 있는 거랑 차이가 있나 없나를 비교하는 거죠. 변경된 게 있으면 이미지 새로 말아서 배포하겠죠.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도 애플리케이션이 돌고 있어요. 아직도 예전 애플리케이션은. 다만 아직 지금 이제 그 이미지 빌드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빌드가 끝나면 역시 프락시가 뜰 거예요. 네. 거의 끝난 것 같죠? 네. 네. 됐죠? 그러면 요걸 눌러볼 건데 아까 눌렀던 볼로 그냥 가볼게요. 네. 요거. 네. 바뀌었겠죠? 당연히. 네. 이렇게 이제 로컬에서 개발 툴에서 바뀌었어요. 개발 툴과 개발 환경의 쿠버네티스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CI/CD로 하는 스테이징 환경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뀐 내용을 기수로 커밋을 해야겠죠. 네, 커밋을 합니다. 일단 로컬은 잠시 멈출게요. 네, 그리고 커밋을 할게요. 커밋을 이게 아마 modified 네, 앱.py를 변경해서 네, 이렇게 기수로 푸시를 합니다. 네, 이게 뭐 뭔가 저기 신텍스 에러가 좀 어디 있었나 봐요. 근데 상관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푸시를 했고요. 그러면 이 CI/CD, 그러니까 CI/CD 서버가 아니고 CI/CD를 돌리기 위한 이제 그 리눅스 환경이에요. 그냥 네, 여기서 기프를 하면 갖고 오죠. 네, 갖고 왔어요. 그러면 앱.py가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아이고, src 밑에 있군요. 네. 네, 이렇게 변했겠죠, 당연히. 네, 변했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빌드부터 먼저 돌려볼게요. 클라우드 빌드를. 네. 아, 쉘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어요. 네. 뭐 요거 그대로 다 묶어서 드릴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데모하다가 커맨드를 치면 실수가 너무 많아서 네. 클라우드 빌드 명령을 만들어 놨고, 그 사이에 잠깐 클라우드 빌드 야물 파일을 보면, 네, 요렇게 해서, 네, 스캐폴드의 그 명령을 이용해서 빌드를 하게 돼 있고요. 요렇게. 요 밑에 내용은 제가 이 샵으로 리마크 막아놨는데, 혹시 나중에 클라우드 빌드가 트리거를 걸어가지고 자동으로 클라우드 빌드 트리거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클라우드 빌드의 트리거 설정을 하시는데요. 한 다음에 디플로이까지 자동을 하고 싶을 때 요 밑에 있는 컨피그를 쓰시면 돼요. 네, 요게 밑에 있는 게 클라우드 빌드가 소스가 변경된 거에 의해서 트리거가 된 다음에 빌드를 한 다음에 빌드가 끝나면 네, 그 디플로이를 실행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네, 어쨌든, 네, 그게 클라우드 빌드고요. 그래서 빌드가 지금, 네, 아직 진행 중이네요. 네. 그리고 이 클라우드 빌드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트리스 컨테이너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빌드하는 툴들이 다 컨테이너 이미지로 내려와서 돌고, 네, 하게 돼 있고요. 돌고 났으면 아마 클라우드 빌드에, 네, 새로 올라왔겠죠. 네, 바로 방금 전에 새로 올라온 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디플로이를 해볼게요. 네, 빌드는 끝났고요. 이제 디플로이를 해볼게요. 네.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디플로이는 명령 다행이다. 저 에러난 줄 알고 릴리즈 명을 배포판 명을 바꿔야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릴리즈가 5번이니까 6번으로 바꿔야죠. 네. 네. 자, 디플로이 6번으로 바꿔서 새로운 배포판이다. 이 네이밍을 여러분은 당연히 이제 CI/CD 환경 구축하실 때 네이밍으로 정하시겠죠. 네. 저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클라우드 디플로이 콘솔로 가야 되고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큐잉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큐잉 큐드 포 스테이징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지금 새로운 디플로이 요청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UI 쓰는 게 되게 편하다고 했었죠. 가서 마지막 롤아웃 지금 중인 작업이 뭐지? 라고 본다면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 작업은 다 끝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디플로이 과정이 돌고 있네. 로그를 보고 싶어? 그러면 이걸 누르면 로그가 나와요. 이렇게. 저도 아까 왜 라이브 데모 준비하다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열심히 트러블슈팅 했다 했잖아요. 요 로그 보고 했었거든요. 보고서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최종 에러가 있다면 에러가 나오고요. 최종 메시지가 먼저 나와요. 보시면 컨테이너를 만들고 컨테이너 개발하시고 쿠버네티스 하신 분들은 이런 메시지 좋아하죠. 크리에이팅 컨테이너 나오면 성공한 거죠. 이미지 페일 나오면 에러 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그거를 아니고 좋은 메시지가 떴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스테이징에 이건 닫고 이거 보니까 스테이징에 6으로 올라갔죠. 아직 프로덕션은 5죠. 네,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스테이징 서버에 이게 바뀌었나 봐야죠. 얘가 스테이징이에요. 네, 바뀌었죠. 프로덕션은 아직 바뀌면 안 되겠죠. 네, 그대로예요. 당연히. 네.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데모하는 사람들은 되게 사소한 걸 되게 좋아하죠. 네,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플로이에 가서 프로모션을, 스테이징에 있는 거를 프로모션을 올리겠다. 이걸 해볼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매뉴얼 어프로벌 프로세스가 필요하시면 야물 파일에 넣어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네, 어쨌든 프로모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로모트가 이거는 원래 자동으로 뜨는데 제가 너무 빨랐네요.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프로모트가 뜨고 역시 UI상에서 로그를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돌고 지금 queued for production이라고 떴죠. 하나 새로운 잡이 올라왔다는 얘기고요. 역시 latest rollout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작업 중이다. 아직 queued 상태다라는 게 나오죠. 이게 이제 러닝이라던가 디플로이를 바뀌면 그때 이제 저희는 로그를 보면 돼요. 아직 이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로그 다시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현재 준비 작업 이미지 풀 백업은 핑계를 댈 수 있는 탤런트인데 아주 저는 그 애를 보면 아주 막 그 소름이 돋아요. 그게 안 되면 아까 저도 이제 라이브 데모 준비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이미지를 못 찾는 애가 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환경 변수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꾸고서 아까 이제 앞에 정호님이 발표 중이셔가지고 제가 막 이 소리를 못 질렀는데 사실은 되게 좋아했습니다. 조금 걸리네요. 어쨌든 돌고 있고요. 이렇게 빌드 환경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00명 모인 행사에서 라이브 데모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정말 일주일을 꼬박 네, 반복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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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프로덕션 환경이 릴리즈 6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 프로덕션이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뀌면 오늘의 라이브 데모는 100% 성공이고요. 네. 안 바뀌.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뭐가 일어났나? 왜 그러지? 네. 오늘 진짜로 안 바뀌었네. 네. 이게 뭘까요? 네. 됐고, 자, 보스 프로덕션의 저기 뭐야 외부 URL이 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외부 URL이 뭔가 요겁니다. 네, 외부 URL 보고 가서 바뀌기를 네, 기대해 봅니다. 네. 아 이거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캐싱은 아니고요. 정말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여태까지 제가 지금 한 10번을 테스트했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야, 진짜 대박이네요. 네. 아마 다시 돌리면 돌아갈 것 같긴 한데요. 네. 빌드나, 캐싱은 아니고요. 네. 소스 리퍼트도 맞고 한데, 네. 어쨌든, 네. 근데, 네, 뭐, 정말 데모의 법칙이, 와,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근데 제가 소스 코드를 다 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직접 해보시면서 네, 이런 이제 한번 의미도 보시고요. 네, 뭔가 뭐 캐싱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뭐 태그 번호, 사실 태그 번호 같은 거를 좀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꾸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냥 V1, V1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실제로는 그 이미지의 태그명 같은 거를 유니크하게 해서 바꿔가면서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네, 그냥 데모 때문에 좀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V1이라는 태그를 그냥 넣었거든요. 네. 이런 거 나중에 클라우드 빌드에 보면 이런 환경 변수 같은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뭐숏 언더바 SSJ 해가지고 빌드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유니크한 기대 그 커밋 아이디 같은 거를 가지고서 뭐 태그를 넣는다던가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보시면은 캐싱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 데모 이상으로 마치고요. 설문조사 중간에 책방에 드렸었는데 설문조사 꼭 해주시고요. 그러셔야 뭐 기념품 또는 그 퀴즈 정답 맞추신 분에 대한 상품이 나가니까 그 설문조사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더 듣고 싶은 내용들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또는 이제 뭐 라이브 데모가 왜 마지막에 안 되냐 뭐 이런 이제 피드백 같은 걸 주시면 네, 또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다음에 더 좋은 세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라이브 데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디 환경에서 개발자들은 아이디 환경을 쓸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테스트 환경을 원할 거다. 쿠버네티스.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째로 다 기술을 올린 다음에 CI/CD를 돌릴 수 있게 커맨드 라인 환경에서 CI, CD를 돌린 거고 그거를 스테이징해서 프로덕션으로 옮겨본 거죠. 그런 과정이 보통 일반적인 개발 과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아쉽게도 안 바뀌는 계속. 네. 네, 그럼 이상으로 네,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